오늘 뚜껑은 내추럴, D는 옐로우 색상을 만들어 볼 거예요. 혹시 다른 색상을 만들고 계신다면 지금 제가 보는 색상과 비교를 해봤을 때 해당 부위에 그리고 해당 파트에 꼭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그브레드에는 크게 제일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부분이 여기 지금 내추럴 부분에 메인 컬러의 커버 부분, 소가죽 고유의 주름이나 얼룩은 남아있을 수 있는데 큰 스크래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죽을 다 꺼내 볼게요. 여기 뚜껑과 옐로우 파트, 뒷면이 앞면이고 뒷면이에요. 얘는 다 꺼내고 스트랩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렇게 4개의 피스가 들어있어요. 사이즈가 하나하나 같고 지금 여기 로고가 찍혀있는 하나하나 얘네 사이즈가 똑같아요. 살짝 작아요. 로고가 찍혀있는 부분 쪽의 파트가 이렇게 나눠 놓고 처음으로 진행해 볼 작업은 가죽의 단면 마감이에요. 지금 가죽 단면 마감은 왜 해야 되냐면 가죽이 지금 앞뒤로는 가공이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모양대로 자르려다 보면 가죽이 잘리겠죠? 그래서 단면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아직 마감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 패키지를 보시면 T라고 적혀져 있는 용기와 나무 스틱 하나를 꺼내주세요. 그리고 뚜껑을 열고 가죽의 단면 둘레를 쭉 다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쭉 다 발라줄 거고 가죽의 단면은 지금 만져보시면 되게 거친데 토코놀에는 왁스 성분이 들어있어서 여기 올려놓고 잘 스며들게 발라주면 코팅 및 광택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 제품은 오래 사용하는데 오래 사용해도 가죽 단면이 해지지 않고 이물질이 들어가는 걸 방지해 줄 수 있어요. 나무 스틱은 여기 지금 한 면은 좀 그냥 뾰족한 부분 그리고 한 면은 이렇게 단면이 딱 잘려나간 부분이 있는데 뾰족한 부분으로 발라볼게요. 뾰족한 부분에 토코놀, 아까 뚜껑 열어놓은 토코놀을 한 적당량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끝에 이렇게 발라서 올려준 다음에 제일 먼저 발라야 되는 파트 여기 뚜껑 부분 먼저 발라보겠습니다. 가죽 단면 위에다가 토코놀을 올려놓는 용도로만 나무 스틱은 사용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고 손으로 꾹 눌러서 잘 스며들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바르면 색깔이 조금 어두워져요. 자, 꾹 눌러서 잘 발라주면 되는데 위에서 올려서 이렇게 누르다 보니까 옆면으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조금씩 삐져나와요.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서 얼룩이 지기 전에 바깥쪽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닦아주면 되고 금방 닦으면 바로 마를 거예요. 그리고 뒷면도 마찬가지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토코놀 바를 때 한 구간을 한 10cm 정도로 정해놓고 토코놀을 똑똑똑똑 올리고 잘 바르고 스며들게 잘 문질러서 발라주고 닦아주고 요거를 계속 반복해서 진행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쭉 발라보고 토코놀을 바를 때 단면을 쭉 발라야 되는데 처음 시작한 부분은 어디서 시작인지 까먹었으면 여기 발렸는지 안 발렸는지 헷갈릴 때가 많은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표면을 살짝 이렇게 만져보시면 발라진 곳과 안 발려진 곳이 차이가 나요. 발려진 곳은 약간 부드럽고 좀 세게 눌러서 만지면 뽀독뽀독해져 있고 안 발린 부분은 되게 건조하게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고 꼼꼼히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잘 닦아주는 것도 잘 바르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꼭 잘 닦아주셔야 이 커버가 얼룩이 지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 커버는 다 발랐고 그 다음에 4개 제가 이렇게 깔아놨는데 저희 내 부분에는 상단면을 제외하고는 상단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토코놀을 발라주시면 돼요. 상단부는 아까 꼬마 물약병에 들어있는 에치코트를 발라볼 겁니다. 색깔이 비슷하죠? 나머지 부분에 이 파트부터 여기부터 한번 발라볼게요. 상단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자, 제가 지금 토코너를 바르는 도중에 에그브레드에 사용된 가죽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계열의 가죽으로 키트가 제작이 되어 있는데, 여기 뚜껑에 사용된 가죽은 아트 부테로 베지터블 이태리 소가죽이고, 이 가죽은 식물성 염료로 가공을 해서 원피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만든 가죽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어떤 부위는 소가죽 고유의 얼룩이나 주름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이 가죽의 특성은 오래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사용감이 쌓여서 멋있게 변하는 가죽이에요. 그래서 일상 소품을 만들기에는 적합하고 최상급 가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색상 자체가 말해도 되나? 루이비의 그 가방의 손잡이 부분을 만든 가죽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색이었다가 조금 갈색으로, 어두운 갈색으로 변하는데, 그게 이제 사용감, 손때가 타서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자외선을 받으면 색상도 변하고, 요거는 베지터블 계열 가죽이라고 칭하고, 뒤쪽 가죽은 이제 크롬 가죽, 이건 화학 성분으로 가공이 되어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천연 소가죽 위에 코팅이 입혀져 있어요. 그래서 색감 표현이 되게 풍부하다는 점, 그리고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외부 자극에 강하고 내구성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한 80-90%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가방들이 보통 다 크롬 계열의 가죽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마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부분을 제외한 네 피스에도 둘레에 토코노를 다 발랐고, 스트랩의 단면에도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트랩도 앞뒷면이 있어요. 그리고 얇은 단면에 발라줄 건데, 이거 들고 하나씩 이렇게 바르려면 너무 흐물거려서 바닥에 올려놓고 바르는 방법도 편하니까 이렇게 한번 발라보세요. 여기 보시면, 가까이서 보시면 스트랩 쪽에 재단되다가 이렇게 너무 크게 보풀이 일어나 있는 부분들은 패키지 내에 있는 쪽가위를 사용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히 여기 끝도 발라주시고 반대편도 발라볼게요. 자, 이렇게 모든 부분에 일단 토코놀 가죽 단면 마감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아까 상단 부분에 마감을 아직 안 했는데, 여기는 여기 조그마한 꼬마 물약병에 들어있는 엣지코트라는 걸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뚜껑을 열면 이렇게 짤 수 있는 형태로 생겼어요. 이렇게. 그리고 조금씩 눌러보면 이렇게 가죽 단면 위에 여기다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누르면 너무 많이 나온다. 이렇게 가까이서 자세히 올려서 조금씩 올려서 이렇게 발라주면 돼요. 너무 많이 나오게 하면 안 되고 양을 조절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 한 면만 한번 올려볼게요. 많이 나와도 돼요. 한번 닦으면 되니까.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올렸는데, 가까이서 보시면 지금 이 단면 안에 꽉 차게 발라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물약병으로만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이거 틈이 살짝씩 있죠? 안 채워진 부분이. 단면 안에 이게 꽉 차게 들어가야 되는데 안 찬 부분이 있어요. 아까 여분으로 들어있던 나무 스틱으로 이렇게 한 번씩 옆으로 건드려줘서 이 단면을 꽉 채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도톰하게 올라간 정도로 꽉 채워서 이 단면 내에 다 들어가게 빈틈없이 발라주세요. 굳기 전에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굳고 나서 하면 굳으면서는 이렇게 마르면서 층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붓기 전에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발랐고 나눠서 천천히 발라볼게요. 여기도 잘 올려서 사실 이렇게 올려놓고 나무 스틱으로 조절을 해도 되는데 나는 금손이다. 나는 손 실력이 좋다. 난 손재주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물약병으로 잘 채워봐도 됩니다. 가능하시면. 제가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세히 보이시나요? 잘 발랐어요. 자, 그리고 엣지코트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이렇게 삐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세하게 삐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닦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손에 이렇게 미세하게 묻죠, 이렇게. 얘는 이렇게 말면 아까 고무 성분이라서 그냥 때처럼 떨어져도 나오고 물티슈가 있으면 물티슈로 손을 닦아주시면서 해도 됩니다. 잘 닦아주고 엣지코트는 굳으면 그대로 굳어버리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해요. 그래서 마르기 전에 항상 잘 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 잘 발랐어요. 여기 방금 나머지 부분 꽉 차게 잘 발랐어요. 고 닦아주고 살짝 지금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살짝 기포가 생기면 나무 스틱으로 톡톡 건드려주면 없어지니까 기포 생긴 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거해 주세요. 깔끔하게 윗면 상단부만 엣지코트를 이렇게 발라봤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동일하게 도톰하게 발라주고 지금 이렇게 다 바른 거는 건조를 시켜야 되는데 책상 끝 안 닿게 예를 들면 요 토코놀 병을 위에 이렇게 안 닿게 말려주시면 돼요. 책상 끝이나 이렇게 위에 올라가게 해서 굳을 때까지 마를 때까지 안 닿게 잘 말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도 발라볼게요. 양 조절만 지금 엣지코트 물약병으로만 바르고 있는데 양 조절만 잘하면 흘러넘치지 않게 살살 눌러가면서 발라주면 바르기 쉬운 것 같아요. 옆에 잘 닦아주고 천천히 닿으면 놓치는 부분 없이 빈틈 없이 지금 이런 부분 이렇게 틈이 나 있는 부분 없이 꽉 채워서 발라주세요. 자, 이렇게 내면 상단부에 엣지코트 작업을 다 해봤고 혹시나 잘 발렸는지 안 발렸는지는 건조되면서도 보여요. 그래서 한 번에 딱 잘 발리는 게 제일 좋고 혹시나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완전히 건조가 된 뒤에 다시 위에다가 한번 조금씩 발라줘도 됩니다. 지금 도톰하게 한 이 정도로 지금 보여드린 대로 잘 올라갔으면 마르는 데는 한 10분 정도 걸려요. 혹시나 선풍기를 틀어놓거나 아니면 뭐 에어컨 바람이라든지 드라이기로 있으면 한번 말려주셔도 좋고 저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실패에다가 다 이렇게 올려놨는데 여기는 엣지코트, 여기 토코놀 병에다 올려놨고 여기도 실패에 올려놨어요. 이렇게 4개 저를 바라보듯이 올려놓고 이렇게 단면 작업이 끝난 이 커버로 이렇게 부채질을 해볼게요. 조금 더 빨리 말릴 수 있습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말려볼게요. 가장 중요한 거를 말씀 안 드렸는데 엣지코트는 지금 이렇게 조금씩 사용하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옷에 묻으면 섬유에 묻으면 안 지워져요. 그래서 머리나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머리가 길 수도 있고 옷에 절대 묻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묻으면 굳기 전에 빠르게 물티슈나 이렇게 물로 비벼서 닦아주면 되는데 그래도 좀 잘 안 지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엣지코트는 그냥 안 묻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제일 먼저 바른 부분인데 물기가 좀 날아가고 살짝 건조해졌어요. 한번 바르면
엣지코트가 가죽에 싹 스며들면서 단면이 살짝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경계라든지 그리고 약간 눌러붙은 듯하게 싹 스며들어서 말려서 이렇게 물기가 없을 때까지 닦아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물기가 있는 부분에 확인해 본다고 손을 이렇게 만져보면 묻어나오겠죠? 지저분해지겠죠? 그래서 충분히 말리고 밥을 먹고 오는 것도 추천드리고, 아니면 핸드폰을 좀 하셔도 되고 친구랑 카톡을 좀 나누시고 물기가 없어졌을 때까지 말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계속 건조를 시키고 있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여기 지금 큰 판에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아이부터 부채질을 하고 불기도 해서 얘를 가장 먼저 건조를 시키고, 나머지 파트들은 바느질 할 때 시간이 좀 있으니까 옆에 치워두고 말려두고 얘 먼저 건조를 시키고 바느질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거의 다 말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 지금 표면 한번 같이 볼까요? 보면 이렇게 다 말라져 있어요. 만져도 지금 아직 완벽하게 굳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손톱으로 콕 찍거나 뭐 책상 끝에 찍히거나 하면 이렇게 콕 찍히는 표시가 날 수도 있는데 건드리는 작업은 없어서 일단 바느질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최대한 말려주시고 진행을 해주세요. 뚜껑 같은 거 다 사용한 것들은 다 닫아놓고 정리를 한 번씩 하고 바느질을 시작하겠습니다. 쪽가위랑 실패 2개, 실패를 본인이라고 합니다. 본인 2개 꺼내고 총 4개의 실이 감겨 있어요. 실은 저희가 지금 가장 잘 어울리는 아이보리 색상을 넣어놨습니다. 바늘 2개, 바늘 2개도 꺼내주시고, 혹시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난다거나 아니면 뭐 원래 기름기가 좀 있다거나 해서 바늘이 너무 빠질 때 미끌리면 바느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안에 손가락 골무를 넣어놨는데 하나씩 검지와 엄지에 껴서 바늘을 빼면, 바늘을 빼는 손, 이제 오른손이 될 건데 오른손에다 끼고 하면 조금 더 바느질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실패해서 실을 하나 꺼낼게요. 풀러서 쭉 꺼내고 보면 여유있게 좀 길게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아까 제가 실패 살짝 보여드렸는데 저희 공방에 사용하는 실과 바늘은 에르메스에서 사용돼서 되게 유명해진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실은 여기 링카블레사의 리넨 실이에요. 그래서 손바느질 하면 되게 튼튼하게 바느질이 되고, 호스는 532호번을 씁니다. 그리고 바늘은 이제 존 제임스사의 가죽공예 전용 4호 바늘을 쓰고, 일반 바늘과는 달리 끝이 좀 뭉툭해서 손에 찔릴 위험이라든지 가죽이 바늘에 긁히는 위험이 좀 적어요. 그래도 바느질 할 때 이렇게 찔리면 아프고 피 날 수 있으니까 항상 바느질 하실 때는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느질을 하려면 준비가 돼야 되는데 리넨실 자체가 좀 두껍고 빳빳해서 바늘기에 집어넣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쪽가위로, 쪽가위 뚜껑 열어서 잘 오므려서 잘 들게 잡은 다음에 이 실 끝을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주면 끝이 이렇게 뾰족해져요. 끝이 뾰족해지고, 끝이 뾰족해지면 짧게, 실을 짧게, 정말 조금만 짧게 잡고, 조금만 보이게 짧게 잡고 바늘기를 딱 정면에 갖다 대면 엄청 쉽게 끼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넣고 한 10cm 정도 여유를 두고 한번 접어주세요. 이렇게. 자, 한쪽이 꼈는데 맞은편, 반대편 끝에도 바늘을 하나 더 집어넣어야 돼요. 실 하나에 바늘 2개. 이쪽에도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뾰족하게 잘라놓고 10cm 빼고 접어놓기. 자, 바느질은 총 3단계에 나눠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시작 매듭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배워볼 샌드 스티치, 마감 매듭까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한 파트는 뚜껑 파트, 지금 색깔이 다른 베지터블 이 겉면인 파트와 아까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 파트,
두 개가 필요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딱 맞게, 자, 이렇게 바느질을 하기 전에 구멍이 관통되는 게 이렇게 쭉 보일 거예요. 같은 모양으로, 같은 간격, 같은 개수로 뚫려 있으니까 딱 대보고 처음에 여기 정면을 기준으로 왼쪽 첫 번째 여기 이 구멍부터 시작할 건데, 이 구멍 말고 여기서 두 번째 구멍, 이 일자 라인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구멍부터 시작을 할게요. 아무 바늘이나 상관없이 여기 스트랩 홀 바로 밑에 있는 두 번째 구멍에 집어넣어 주세요. 앞에서부터 집어넣고 쭉 빼주세요. 자, 그리고 반대쪽에 실 바늘, 아직 안 넣은 부분, 실 접어놓은 부분을 잡아놓고 이렇게 쫙 당겨서 양쪽으로 나오는 실 길이를 동일하게 맞춰줍니다. 동일하게 맞춰주셨으면 앞쪽으로 나와 있는 바늘로 비워뒀던 첫 번째 구멍에 이렇게 둘 다 관통되게 집어 넣어주세요. 이렇게 사이로도 보이게 쭉 빼주시고 당겨주세요. 이때 너무 세게 당겨서 아까 양쪽으로 나오는 실 길이를 동일하게 맞춰놨는데, 여기서 너무 세게 당겨버리면 얘가 같이 말려 들어가서 실 길이 맞춰놓은 게 의미가 없어지겠죠? 여기에 살짝만 탁 걸리는 정도로만. 자, 그리고 방금 나온 바늘로 다시 뒤에서 2번 구멍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2번 구멍. 이렇게 여기 사이에 2번 구멍으로 다시 넣어주면 앞에서도 2번 구멍에 나오겠죠? 그리고 쭉 당겨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한 바늘로 2번 구멍과 1번 구멍을 앞뒤로 이렇게 한 번 감아줬죠? 이걸 총 2번을 해줄 겁니다. 다시 1번 구멍으로 올라가고, 다시 1번 구멍으로 올라가서, 자, 두 번째 올 때는 이 매듭이 X자로 꼬이지 않게 이렇게 11자로 나란히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뒤에서 2번 구멍으로, 여기에 2번 구멍으로 넣어주시고, 바늘이 나올 때는 항상 실을 뚫지 않게 눈으로 확인을 해주시고 빼주세요. 뒤쪽도 마찬가지로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서 11자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꽉 묶어줍니다. 양쪽 실을 짧게 잡고 꽉 세게 당겨서 꽉 당겨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시작 매듭이 완성이 되었는데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생겨야 돼요. 뒷담으로 2번 이렇게 감아서 앞뒤로 두 번째 구멍에서, 여기도 뒤쪽도 뒷담이 되어 있죠. 앞뒤로 실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시작 매듭. 시작 매듭은 대칭을 맞춰주기 위한 모양을 만들어주는 용도로도 사용하지만, 가죽이 붙어있는 가장자리를 묶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 매듭이 끝났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배워볼 샌드 스티치라는 바느질을 배워볼게요. 자, 여기 지금 항상 겉면을 내 왼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면 왼쪽에 바늘 하나, 오른쪽에 바늘 하나 이렇게 있겠죠? 기본적으로 샌드 스티치 원리가 진행 방향으로 왼쪽에서 해당 구멍, 같은 구멍, 동일한 구멍으로 왼쪽에서 한 번, 오른쪽에서 한 번 이렇게 교차돼서 들어가는 바느질이라서 힘있게 묶어주고 튼튼한 바느질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커버 부분, 내추럴 색깔 부분이 왼쪽으로 오게 하고 배치를 시켜놓고, 왼쪽 바늘 먼저 다음 구멍, 지금 보시면 여기 3번 구멍이죠. 이제 다음 구멍으로 집어넣고 빼주세요. 쭉 빼는데 여기서 다 빼지 말고 이렇게 고리를 남겨주세요. 다 빼지 말고 고리를 남겨놓고, 반대편에서 진행 방향이 이쪽이니까 진행 방향 쪽으로 실을 이렇게 잡아서 엄지로, 왼손 엄지로 이 실을 이렇게 딱 잡아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오른쪽 바늘을 잡고 오른쪽 바늘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 방금 실이 나온 구멍에 이 실과 실 사이 이쪽에 밑으로 아래로 당겨놨으니까 여기 공간이 생기겠죠? 여기로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수직으로 딱 집어넣으면 여기서는 아까 만들어 놓은 고리 사이로 바늘이 나와야 돼요. 고리 사이로 바늘이 나오고 고리는 항상 아래쪽으로 이 방향으로 젖혀주세요. 이 방향으로 바깥쪽으로 나가면 안 되고 항상 아래쪽으로 내리고 오른쪽으로 오른쪽 바늘이 쭉 다 빠지면 됩니다. 다 당겨주고 처음에 만들어놨던 고리 반대쪽에서 당겨주고 그러면 이렇게 땀이 딱 만들어졌죠? 끝은 항상 양쪽 나온 실을 짧게 잡고 꽉 잡아 당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한 땀이 끝났는데 지금 꽉 잡아 당기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일단 바느질은 튼튼하게 돼야 되니까 꽉 잡아 당겨서 힘있게 묶어줘야 되고 그리고 당기는 힘에 따라서 스티치의 길이들이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일정한 힘을 맞춰서 스티치 길이를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구멍 안에 최대한 꽉 들어가게 맞춰서 스티치 길이를 맞춰줘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 겉면에 있는 바늘부터 다음 구멍에 넣고 빼고 다 빼지 말고 이렇게 고리를 남겨두고 반대편에서는 진행 방향 구멍이 뚫려있는 진행 방향 쪽으로 방금 나온 실을 젖혀서 왼손으로 고정을 해서 잡아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바늘이 방금 나온 이 구멍으로 실과 실 사이로 넣어주시고 고리 사이로 바늘 나오게 한 다음에 고리는 항상 이쪽 방향, 아래쪽 방향으로 젖혀준 다음에 빼주면 됩니다. 쭉 다 빼는데 여기 방금 아까 왼쪽에서 나왔던 실이 이 고리에 말려가지 않도록 당겨주시고 처음에 만들어놨던 고리 잡아 당겨주시고 양쪽 동시에 잡고 꽉 부착을 해놓고 바느질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고정이 안 돼서 좀 힘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 서너 땀 정도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여기 딱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계속 손으로 잡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초반에만 좀 잡아주세요. 자,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바느질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똑같은 자세와 똑같은 방법으로 일정하게 균일하게 해줘야 고르게 예쁘게 잘 나와요. 처음에는 조금 집중해서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니까 처음에는 좀 집중해서 계속 일관성 있게 하시는 거를 노력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바느질을 진행했는데 일관성 있게 쭉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잘 나오고 있죠? 혹시나 이렇게 균일하게 안 나오고 한 땀 정도가 이렇게 다르게 나왔다면 뭔가 그 땀은 하나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리 방향 내리는 거 주의하시고 꽉 잡아 당기는 거 주의해서 일관성 있게 쭉 진행을 하고 그리고 한 번씩 지금 아직 진행되지 않은 구멍에 지금 뒤쪽이 잘 보이고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렇게 구멍이 잘 관통이 되고 있는지 한번 손으로 맞춰가면서 방향을 이렇게 맞춰서 조금씩 맞춰서 고정을 어느 정도 해줘가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직선 구간까지 바느질이 완료가 되었어요. 쭉 균일하게 됐죠? 자, 그리고 여기 처음에 시작 매듭 했던 것과 이쪽을 대칭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앞면으로 나와 있는 바늘을 거꾸로 지금 땀이 완성되어 있는 거꾸로 집어넣어서 반대쪽으로 빼주시고 당겨서 11자로 딱 나오게 지금 이제 양쪽이 대칭이 됐죠? 왼쪽 오른쪽 두 땀으로 그리고 다시 동일한 바늘로 거꾸로 뒤에서 한번 나오게 해주세요. 여기로 뒤쪽도 11자로 나란히 나오게 해서 꽉 묶어주시고
여기 끝에 땀까지 하고 한 번 더 돌아가서 두 땀 두 땀으로 맞춰놨어요. 자, 그리고 이 바늘로 앞쪽에 나와 있는 바늘로 밑으로 내려가는 구멍을 두 번을 또 감아줄 거예요. 자, 여기서 뒤쪽으로 내려갔죠. 당겨주고 여기 한 땀이 됐고 다시 이 바늘로 뒤로 돌아와서 위로 여기로 빼주시고 시작 매듭을 여기서 처음에 했듯이 여기서 동일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빼주고 자, 이렇게 한번 감았으면 시작 매듭을 새로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한 땀을 해놓고 동일하게 아까 새드 스티치를 진행하듯이 이 구멍에 다시 한 땀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넣어서 빼서 고리를 만들고 이제 진행 방향이 이쪽이니까 실을 이쪽으로 내려놓고 오른쪽 바늘을 이미 되어있는 한 땀이 되어있는 실과 실 사이에 이렇게 넣어서 한 땀이 되어있는데 여기 위에다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새드 스티치를 빼주고 고리는 아래로 내려주고 쫙 당겨주시고 여기도 11자로 나오게 예쁘게 매듭해주면서 새드 스티치 마무리. 자, 그럼 모양이 시작 매듭이 됐고 여기 한 번 더 감아서 두 땀 그리고 다시 여기서 두 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구멍에서 왼쪽 바늘 오른쪽 바늘 이렇게 나와 있어서 여기서 다시 계속 새드 스티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쭉 될 거예요. 빼서 고리 만들고 진행 방향 잡아놓고 오른쪽 바늘 실과 실 사이로 집어넣어서 고리 만든 다음에 고리는 계속 아래쪽으로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로 이쪽 방향으로 내리고 빼주세요. 쭉 다 당겨주고 당겨주고 양쪽 동시에 잡고 꽉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느질을 할 때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가 몇 가지 발생하는데 첫 번째로는 실이 많이 손상이 돼서 잡아당기는데 실이 끊어졌다든지 아니면 이 교체돼서 들어가는 바느질이기 때문에 실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반대에서 바늘이 들어오다 보면 이 바늘이 걸쳐져 있던 실을 관통해서 뚫고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고들에 대비해서 저희가 바느질 문제 해결 영상을 아래에다가 링크를 기재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천천히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기 마지막 구멍까지 이렇게 쭉 와서 마지막 구멍까지 남겨두고 바느질을 했는데 자, 이제부터 한번 마무리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마지막 구멍까지 똑같이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세요. 매주고 자, 그리고 동일하게 한 땀을 처음 제일 시작했던 여기 구멍 여기에 동일하게 실 뚫고 나오지 않게 넣어서 동일하게 새드 스티치를 진행을 합니다. 넣고 뒤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구멍에 여기 이 구멍을 통해서 고리 아래로 내리고 당겨주고 바느질이 여기 한 땀이 딱 완료가 되었어요. 아까 여기 위에서 거꾸로 하나 갔던 거 있죠? 그거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감 매듭 실 밖으로 나와 있는 실 하나가 거꾸로 하나 내려가고 11자 깔고 11자로 모양 예쁘게 나오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뒤에서도 원래 뒤에서 끝나있던 바늘 오른쪽 바늘이 내려가서
반대쪽에서 나오고 쭉 당겨서 11자로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끝났을 때 그래서 앞뒤로 실이 여기 제가 가리킨 해당 구멍에서 앞뒤로 실이 나와 있어야 돼요. 끝났을 때 여기 커버랑 바디 뒷판이랑 결합하는 바느질이 되게 좀 복잡하게 막 시장 매듭 했다가 거꾸로 갔다가 두 번 감고 막 이렇게 했는데,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주고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줬으니까 조금 헷갈리시거나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영상을 좀 돌려서 차근차근 한번 예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감 매듭까지 끝났으면 쫙 당겨놓고 쪽가위로 한 2, 3cm 정도만 여유있게 남겨놓고 잘라주세요. 실을 잘라주시고, B라고 적혀있는 본드가 있어요. 본드를 뚜껑을 열어서 바늘 끝에다가, 바늘 귀 말고 바늘 끝에다 살짝, 진짜 조금만, 자, 요 정도만, 진짜 조금, 너무 많이 묻히면 안 됩니다. 조금만 묻혀서 방금 잘라놓은 실의 구멍 사이로 살짝 집어넣어주세요. 한 1, 2mm 정도 바늘이 들어간다 싶을 정도로 싹 채워 넣어주시고 스며들게, 반대쪽에서도 넣어주세요. 이만큼 이 사이로 쏙 집어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본드가 좀 마를 때까지 건조를 시켜놓고, 여기 지금 안에 구멍에 차있는 본드가 살짝 투명해질 때까지 마르면 한번 당기고 바짝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바느질을 시작해 볼 건데, 지금 이제 아까 말려놨던 에치코트들이 다 말라서 완벽하게 말라 있어요. 그리고 작은 판 2개와 큰 판 하나가 남았죠? 작은 판 2개를 먼저 결합을 해볼 건데, 방향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방향, 지금 버튼들이 이렇게 3개, 2개, 여긴 2개 있고 여기 하나 있는데, 이쪽이 뒤쪽이에요. 그죠? 여기가 로고가 찍혀있으니까 앞쪽인데, 앞쪽끼리 바라보고 이렇게 앞쪽끼리 바라보고 2개를 마주해주세요. 지금 마주했을 때는 이 버튼, 홈이 파져있지 않은 버튼이 이렇게 앞뒤로 2개 하나가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보시면 구멍이 또 뚫려 있어요. 같은 간격, 같은 개수로 다 뚫려 있으니까, 자, 이렇게 배치를 시켜놓고 실 하나를 꺼내서 동일하게 바늘을 양쪽 끝에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쪽가위로 끝에 자르고 바늘 집어넣고 10cm 정도 꺼내서 접어주시고, 반대편도 10cm 접어주시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뭐 그냥 제가 보시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버튼이 2개 있는 쪽을 앞으로 배치를 해놓고 오른쪽 위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오른쪽 위에 첫 번째 구멍에 2개를 이렇게 겹쳐 놓은 상태에서 바늘을 첫 번째 구멍에 통과 하나 넣고 하나 넣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2개가 다 관통되게. 그리고 쭉 빼주세요. 쭉 당기고, 아까 바늘에 실 접어놓은 부분 잡고 쭉 당겨서 동일하게 실을 맞춰주세요. 나오는 실 길이를 맞춰주시고, 자, 여기 버튼 2개 달려있는 앞쪽으로, 여기가 앞쪽이라고 칭할게요. 앞쪽에 나와있는 바늘로 이번에는 시장 매듭을 이 위로 감아줄 거예요. 허공에다가. 그래서 첫 번째 구멍에 시작한 거고, 자, 얘를 감아서 위로 감아서 뒤에서 첫 번째 구멍에 방금 실이 나와 있는 부분에 집어 넣어주세요. 둘 다 관통이 되게 하나씩 딱 집어 넣어주고 당겨주세요. 쭉 당기는데 여기서 너무 세게 당겨버리면 이렇게 옆으로도 묶일 수 있으니까 위로 모양을 이렇게 위로 감기게 모양을 내주고, 최대한 단면 높이 맞춰서 이렇게 위로 감기게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한번 잡아 당겨주시고 한 번 더 반복해서 앞에 있는 바늘이 같은 바늘로 위로 돌려서 뒤에서
같은 구멍으로 딱 나오게 해서 실 뚫고 나오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 쭉 잡아당겨서 두 판을 위로 감아주는 모양이 나오게 진짜 예쁘게 만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꽉 잡아당겨서 위로 감는 시작 매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새드 스티치 방법은 그냥 동일해요. 그냥 쭉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쭉 밑으로, 자, 버튼 2개 있는 쪽을 왼쪽으로 배치시키고 왼쪽부터 넣어주세요. 자, 처음에 만약에 이렇게 수직으로 집어넣는데 딱 넣었는데 반대쪽에서 바늘 나오는 게 되게 좀 힘들다. 그러면 처음에 끝을 집어넣고 살짝 이렇게 각도를 맞춰서 돌려서 바늘이 쉽게 나올 수 있게 반대쪽에서도 바늘 끝을 이렇게 좀 맞춰주셔야 돼요. 뽑아주고 고리 만들어 놓고 진행 방향 쪽으로 실 잡아서 왼쪽 손으로 엄지로 잡아주고 오른쪽 바늘 실과 실 사이로 쏙 집어넣어주면 고리 사이로 바늘 나오죠. 고리 사이로 바늘 나오고 고리는 항상 이 본체 카드 지갑의 안쪽으로 젖혀지게, 바깥쪽으로 나가면 안 되고 안쪽으로 젖혀지게 해서 빼주시면 됩니다. 쭉 다 빼주고 쭉 빼주고 양쪽 동시에 잡고 꽉. 자, 쭉 진행해 볼게요. 자, 지금 앞에 파트를 바느질을 여기서부터 쭉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구멍 뚫려 있는 쪽까지 여기까지 했는데 시작 매듭과 마찬가지로 버튼 2개 있는 쪽에 나와 있는 바늘로 뒤로 감아주는 거예요. 이 바늘을 뒤로 구멍으로 넣어서 빼서 위로 묶어주고 이렇게 한 번 묶어주고 한 번 더 묶어줄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같은 구멍으로 넣어주고 꽉. 이렇게 11자로 예쁘게 매듭 만들어주시고 꽉 잡아 당겨주세요. 양쪽으로 꽉 당겨주세요. 자, 그리고 여유있게 한 2-3cm 정도 남겨서 잘라주시고 본드 마감 조금 묻혀서 실 나와있는 부분으로 실 나와있는 구멍에 싹 집어넣어주시고 뒤에도 넣어주세요. 뒤에도 여기 넣어주시고 말릴게요. 뚜껑이 있는 쪽 얘는 잘라줄게요. 지금 아까 이제 뚜껑 쪽 결합했던 바느질에 여유롭게 잘라서 본드까지 마무리 해놓은 실은 자르고 앞뒤로 잘라주시고 바짝 자를 때는 실을 이렇게 잡고 쪽가위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쪽가위로는 가죽을 누르고 얘를 당겨주면서 자르면 바짝 깔끔하게 잘립니다.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잘라놨고 자, 이제 이 커버를 달아놓은 뒷판과 그러니까 큰 피스들을 이제 결합을 해볼 건데 제가 지금 딱 맞춰놓은 방향으로 결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버튼 그리고 뚜껑의 버튼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겹쳐져야 돼요. 지금 그냥 저랑 똑같이 이렇게 겹쳐놓고 여기 오른쪽부터 동일하게 바느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 하나 또 빼서 바늘 양쪽에 끝 짧게 잘라서 10cm 정도 남기고 접어주고 반대쪽도 넣어주고 보이는 면 이렇게 해주시고 첫 번째 구멍 관통되게 이렇게 아직은 부착이 안 돼 있으니까 고정이 안 돼 있으니까 손으로 좀 잡아줄게요. 이렇게 잡고 첫 번째 구멍끼리 관통되게 해서 쭉 당겨서 실 접어놓은 부분 잡아놓고 실 쭉 당겨서 양쪽 동일하게 실 맞춰놓고 자, 앞쪽으로 나와 있는 바늘 뒤로 다서 첫 번째 구멍에 넣어주세요.
번째 구멍에 넣고 같이 관통되게 잘 잡아줘야겠네. 꼭 꽉 쭉 당겨서 위로 매듭 만들어주시고, 한번 위로 묶였으면 꽉 잡아당겨주세요. 이렇게 한번 묶이게. 그리고 한 번 더 앞쪽에 있는 바늘을 뒤로 돌려서 뒷구멍에다가 집어넣어 주시고, 두 번째도 위로 매듭. 두 번이 완료됐을 때는 힘껏 강하게 꽉 묶어서 11자로 이렇게 매듭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계속 새드 스티치 반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고리 사이로 바늘 나오게 하고, 고리 아래로 젖히고, 안쪽으로 젖히고 빼주고. 자,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느질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안쪽 파트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다 바느질을 완성하고 본드칠까지 해서 마감 매듭까지 완성했고, 이거 굳었을 테니까 좀 잘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르고, 자, 지금 보시면 내가 생각했던 에그브레드는 이런 모양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뒤집어야 돼요. 가죽을 이렇게 뒤집어야 돼요. 가장 중요하지만 재밌는 파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뒤집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감하게 아래 가운데부터 꾹 집어 넣어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반대로. 처음에는 되게 뻑뻑한데 이게 지금 안쪽으로 쭉쭉 눌러가면서 펴주면서 여기 결합부를 밖으로 밀어내줘야 돼요. 이렇게. 사실 처음에는 모양이 조금 계속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계속 만져주면서 밀가루 반죽하듯이 계속 만져주면서 펴주면서 끝까지 펴줘야 모양이 제대로 나옵니다. 진짜 너무 세게 하면 뭐 가죽이 찢어진다거나 뭐 실이 끊어진다거나 뭐 이런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과감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꾹꾹 눌러서 펴주시고 모양을 계속 만들어서 어느 정도 다 펴졌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살짝 접어서 이렇게 모양을 계속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쪽 부분도 좀 더 빠져나와야겠어요. 이렇게 모양을 내면 내가 생각하던 에그브레드의 앞파트가 되겠죠? 계속 약간 밀가루 반죽하듯이 계속 좀 만져주면 말랑말랑해지기도 하고 모양을 계속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예뻐질 때까지 꾹꾹 눌러주시고 한번 이렇게 눌러도 주시고 이렇게 하나 일단 접어놨고 조금 더 만지면 모양이 예뻐질 거예요. 반대쪽 이 큰 판도 뚜껑이 이렇게 있으니까 좀 더 뒤집기 힘든데 마찬가지로 가운데 부분을 눌러서
과감하게 꾹 눌러서 뒤집어 주셔야 돼요. 과감하게 하세요. 과감하게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안으로 꾹꾹 집어 넣어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집어 넣어서 지금 결합부를 꽉꽉 눌러주면서 펴주셔야 돼요. 그리고 살짝씩 접어주면서 이렇게 접어주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모양이 됐죠? 자, 그래서 버튼끼리 앞판과 뒷판을 부착을 해주시면 생각하는 계란빵 모양 에그브레드가 완성입니다. 이렇게 지금 조금 아직 모양이 안 예쁜데 계속 만져서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안쪽 파트부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아까 발라놨던 스트랩 결합까지. 스트랩은 지금 모양을 보시면 한쪽은 갈수록 두꺼워지고 얇아지는데 얇은 부분을 지금 여기 이 홀에다가 앞면이 보이게 잡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앞면이 나오도록 이렇게 앞면이 겉부분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여기에 이렇게 Outer Loves You라고 각인이 되어 있죠. 그냥 취향대로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묶어주고 나중에 이 스트랩을 들고 이렇게 들고 당길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하면 에그브레드 완성입니다. 예쁘죠? 귀엽죠? 지금 좀 이렇게 붕 떠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이제 숨이 좀 죽으면서 모양이 예뻐지고 납작해질 거예요.